요새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또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우리 아이가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조금 더 튼튼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마음을 강인하게 가지시고 네.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산수영재TV의 미니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요새 애들이 감기를 달고 살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요즘 이런 말도요. 감기의 춘추 전국시대다. 모든 바이러스가 거의 다 나오고 정말 볼 수 있는 감기를 거의 다 보고 있고, 네. 우리 아이들도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서 그랬나? 그때는 감기 그렇게 많이 안 걸렸었는데 갑자기 올해 3월부터는 안 걸린 날보다 걸린 날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슈니도 한 달 동안 계속 아프다가 일주일 괜찮았는데 이제 다시 감기 또 증상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또 고생하고 있는데, 근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코로나 시기 때 마스크 쓰면서 억눌러 있던 바이러스들이 한 번에 터졌다고 보시면 되죠. 어차피 돌 애들이 막 돌면서 난리가 난 거고, 6개월부터 만 6세 때까지는 이 항체가 자연적으로 좀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아과 의사들이 면역의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특히 이제 6개월부터 만 2, 3살까지는 더 심해요. 근데 이때가 딱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니까 맞아요. 마스크 쓰라고 해도 잘 안 되던 나이고, 저는 그런 단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또 요즘 소아과 오픈런 하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소아과 의사들도 힘들어요. 진료 들어가자마자 오전 진료 100명 대기 이러면은 의사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진료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진료 시간이 짧아지면 엄마들도 들어가서 얘기를 다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의사들 입장에서도 듣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다 못 들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진료 보고 딱 뒤돌아서서 생각날 때도 있어요. 맞아.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진료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효과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소아과 의사는 뭘 듣고 싶어 하나? 그쵸. 결국은 의사가 듣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해줘야 그걸 토대로 처방을 하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소아과 진료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감기겠죠? 다양한 질환들을 보긴 하지만, 오늘은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감기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소아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의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소아과 의사의 알고리즘. 그쵸. 요즘 알고리즘이 중요하니까. 일단 이건 거의 모든 의사들이 공통점으로 궁금해하는 건데,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거는 주호소.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 이 기간 얘기할 때 이 주호소가 언제부터였는지가 궁금한데,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거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럼, 내가 20년 전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때 수술을 하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합병증으로 뭐 배가 아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큰애를 낳을 때 몸보신을 못해서. 맞아. 그러면은 진료 시간만 길어지고 효율적인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병원에 오게 한 그 증상이 언제부터 왔는지 그 기간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증상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그저께부터 열이 났는데 열이 뭐 38도 정도만 있다가 오늘 아침에 40도까지 찍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이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면 또 이게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편한 증상이 생겼는데 점점 나빠지는지, 아니면은 그냥 비슷한지, 아니면 저절로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계속 불편한지, 이게 궁금한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이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맞아요. 일단 주호소를 궁금해한 다음에 그 다음 궁금한 거는 동반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증상을 한 번에 말씀하시면 더 헷갈리고요. 가장 힘든 것부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진단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의사들이 의대생 때부터 배우는 게, 어떤 증상들을 쭉 들은 다음에 질병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증상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가능한 질병 리스트를 머릿속에 쭉 떠올린 다음에 다른 동반 증상들을 들으면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지워나가거든요. 맞아요. 이게 속어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질병을 찾기 때문에 일단 주호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반 증상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리즘이 하나씩 없애는 거잖아요. 그쵸. 룰아웃을 시키는 거니까 정답은 요거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 정말 안 좋은 것부터 정말 가벼운 것까지 한 번에 생각을 한 다음에 아 이건 이래서 아니고 이렇게 지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달라요. 그러면은 감기를 예를 들면 감기하면 증상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기침, 콧물, 가래, 열 열. 이렇게 있으면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 이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열이죠. 열. 기침가래나 콧물은 호흡곤란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궁금한 증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근데 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려보면 열이 안 나는 감기도 많잖아요. 가벼운 감기들. 근데 열이 난다는 거는 무언가 조금 더 심한 게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항상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는 건 열이 난다 그러면 피버 포커스를 찾는다고 하는데 열이 나는 그 포커스를 찾아야 돼요. 원인. 근데 이게 증상과 안 맞는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콧물이 난다. 근데 편도가 부었다. 그럼 열이 나는데 그러면 콧물이 나는 것보다는 편도를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그래야 열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거꾸로 증상이 없어. 근데 열이 엄청 나. 그럼 이제 의사들은 무서워. 이제 머릿속에서 뭘 복잡해. 아 뭐야. 왜냐면 지울 수가 없거든. 그리고 소아과 의사가 참 어려운 게 애기들은 증상을 말을 못하는 애들이 맞아, 많으니까 이게 어른들은 그래도 배가 밥 먹고 나면 조금 쓰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애기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는데 조금 더 어려워서 부모님이 주시는 정보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면은 감기가 걸렸다고 하면 집에서 가장 잘 확인을 해야 될 게 열이겠네요. 열 그리고 호흡곤란이 또 중요한데 그래야 뭐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보니까 그래서 호흡곤란을 볼 때 가장 쉬운 거는 잘 때 편안한가. 만약에 잠을 잘 자긴 하는데 숨소리가 뭔가 힘들어 보여. 그것도 호흡곤란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숨소리보다는 이제 숨 쉬는 양상을 보면 되는데 저는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아기가 울 때 이렇게 숨 쉬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상시에도 쉰다. 그러면 숨쉬기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신생아 태어났을 때도 원래는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데 복식 호흡으로도 모자라서 갈비뼈 근육까지 활용해서 막 힘들게 숨을 쉬면 긴장을 하죠. 얘가 너무 처지는 것 같다. 맞아요. 좀 커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똑같아요. 똑같고 물론 나이가 많이 들면 자기가 숨쉬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 편한데 그 전까지 그런 걸 표현하기 직전까지는 그렇죠. 많이 커야지 그런 거 얘기하면. 네. 그리고 또 이제 열이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거는 객관적이니까 우리가 수치를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콧물이나 기침 이런 건 사실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 같은 거를 그러면 잘 적어오면 좀 좋겠네요. 그렇죠. 이 패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저희가 궁금해하는 게 해열제 먹으면 반응이 있냐. 이것도 궁금해합니다. 그럼 해열제를 먹고 언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보통 30분이나 1시간 정도 지나면 떨어지긴 하는데 15분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많이 좋아졌을 때는. 근데 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체온 자체도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여서 중요하지만 동반된 증상, 그러니까 뭐 처짐, 아니면은 뭐 추워한다든지 오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가끔 애기들이 힘들어서 처져 있거나 아니면 되게 추워하는데 체온이 정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열제를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러면 먹여라 오히려. 해열제의 목적은 열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열 때문에 힘든 증상을 없애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체온이 몇 도부터 해열제를 먹여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8도인데 증상이 없어. 말짱해. 쌩쌩해. 그럼 그냥 먹지 말고 지켜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체온보단 그런 증상들을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처진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평소랑은 달라. 약간 애매해요. 진짜 처지는 게 어떤 건지 그거를 구별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처지는 게 심한 경우는 사실 딱 봐도 아니까 그럴 때 119를 불러야겠죠. 그거는 완전 응급상황일 것 이렇게 같은데. 이건 처지는 119 게 아니라 기절 아니야? 이건 119. 그 다음에 가장 구분하기 좋은 거는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해도 별로 반응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유튜브 보면은 환장하는데 유튜브를 보여줘도 그냥 심드렁 하거나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 그걸 줘도 안 먹는다고. 그러는 것도 되게 처지는 증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처지는 것 중에 제일 경한 아이들은 놀다가 보통은 한 10분 뛰어야 되는데 한 1, 2분 뛰고 앉아. 그리고 다시 뛰어. 다시 앉아. 힘들구나. 힘든 거. 그런 힌트들을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제 기운 없어 보인다고 처진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발열이나 이런 증상을 말씀하실 때 정도가 점점 심해지냐 이런 거를 말씀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체온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체온은 안 떨어지는데 애가 점점 잘 먹고 잘 놀아요 라고 하면 체온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지만 애기는 좋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띄워드릴게요. 네. 그러면 슌이 아빠는 슌이가 아플 때 집에서 다 이렇게 잘 돌봐주나요?
근데 저도 슌이 아프면 병원 데려가요. 왜냐면 아, 본인 병원 말고?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감기로 데려갈 수가 없고 신생아를 지금 제가 보고 있어서 슌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집에서 간단한 청진이나 이런 건 해보죠. 위험한 건 없나. 그리고 나서 동네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병원을 데려가서 어떻게 대화를 나눠요? 소아과 의사는 본인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얘기하나?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요령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상황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일단 한 달 동안 감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콧물 코막힘이 심하고 이제 열이 나서 병원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소아과 의사라고 하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슌이 들어오세요. 네. 슌이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슌이가 콧물 코막힘이 3일 전부터 있고 네. 열이 어제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39도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컨디션은 괜찮고 해열제 먹으니까 열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침 가래는 심하진 않고 잘 때만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감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최근 일주일간은 괜찮았다가 괜찮은 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했고 지금 약은 해열제만 먹고 왔어요. 오, 되게 금방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얘기한 순서를 보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최근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을 뭘 먹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주고서부터 제일 힘든 것부터 그렇지, 그렇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반된 기침 가래는 어떤지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뭐 다른 증상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얘기하면 좋고 그리고 그렇죠? 컨디션이 괜찮다고 얘기한 거는 처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열은 39도지만 그렇게까지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거의 모든 걸 다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콧물 코막힘이 있는데 콧물은 무슨 색이고 코막힘은 어떻게 됐고 제가 힘들었는데 낮에 놀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열이 막 나긴 했는데 좀 잘 놀긴 하고 막 해열제를 열나고 몇 분 있다가 먹였는데 몇 분 있다 떨어졌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정리가 안 돼요. 랩을 하시죠. 네. 너무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그 의사들이 보통 채팅을 하면서 듣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록을 남겨야 다음에 아이가 와도 또 정확히 기억을 해낼 수 있고 맞아. 그다음에 진료를 하면서도 중간에 까먹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막 적어 놓거든요. 근데 말이 너무 많고 정보가 너무 많으면 채팅이 버벅거려서 듣는 것도 그렇고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지금 주 증상 그리고 동반 증상에 대해서는 디테일하진 않더라도 간략하게 일단 정도가 어떤지 언제부터였는지 이 정도. 일단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럼 소아과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얘가 열이 난다면 얼마나 났냐 그렇죠. 그리고 처지진 않나 이 정도고 따로 질문을 통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얘기하면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잘 때 힘들어하나요? 콧물은 색깔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그런 디테일한 거는 그렇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 훨씬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콧물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검진을 통해서 좀 보잖아요. 그렇죠. 콧물 뽑아서 보잖아요. 색깔을 직접 볼 수 있는 것들은 직접 보시면서 평가하시는 게 있어서 그게 더 정확하기도 하고요. 검진하시면서 더 물어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노란 코가 나왔어. 딱 뽑았는데 언제부터 노래요? 이렇게 물어볼 맞아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걸 한 번에 전달하기보다는 큰 줄기만 전달을 하고 신체 진찰을 하면서도 대화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정말 한두 달 감기를 달고 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가볍게 넘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열이 많이 나서 소아과를 데려갈 때도 있고 그러면 소아과를 데려갔을 때 언제부터 아픈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작년에 감기가 걸렸었는데 이번에 또 걸렸어요 라고 하면 이상하죠. 굳이 말할 필요 없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그 기간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큰 병이 아니면 일주일 정도? 물론 뭐 폐렴 때문에 입원했었다 그런 거는 뭐 한두 달 전에 얘기는 괜찮지만 감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중간에 한 일주일 이상 안 아팠다라고 하면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가지고 계속 아팠다라고 하면 그럼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감기가 다른 바이러스를 걸렸냐 이거나 아니면은 바이러스성 감기가 걸렸는데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걸린 거냐 이런 걸 판단하려면 이런 주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간격은 말씀하시면 된다. 대신 큰 병이 있었으면 그거는 말씀해 주시는 게 좋다. 뭐 수술했거나 입원했거나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간혹 아이가 아픈 거 이외에
다른 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죠. 주로 이제 처방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약을 계속 먹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달라고 하는 거는 뭐 괜찮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감기 때문에 왔는데 해열제가 집에 없어. 그리고 주말이 꼈어. 그러면은 해열제 좀 넉넉히 주세요. 뭐 그 정도는 오케이예요. 근데 약 좀 세게 주세요. 3개? 그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이유도 있고 그런 요구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얘만 데려왔는데 얘 형이 증상이 똑같아요. 얘 형도 약 좀 지어주세요. 아이고, 같은 이름으로. 그럼 안 되지. 그리고 형아 이름으로 접수를 하더라도 그건 사실 대리 처방이 됩니다. 그러네요. 대리 처방은 데리고 와야 불법입니다. 맞아요. 환자를 보고 처방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데리고 왔는데 약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한 아이 이름으로 2명, 3명의 약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엄마도 같이 감기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진료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도 따로 접수해야죠. 같이? 그쵸. 오. 엄마 이름으로 접수를 하고 아이 이름을 접수해서 진료실에 들어가면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좋네요. 또 이제 수학과 선생님들이 약을 잘 처방해 주니까 증상이 거의 대부분 같아가지고 약 처방해도 편할 것 같아요. 각자만의 노하우들이 있으셔가지고 이 조합을 되게 잘 하세요 보통. 그래가지고 엄마랑 아이가 같이 아플 때 굳이 내과에 엄마 따로 가시는 것보다는 서과에서 그냥 같이 진료받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맞아요. 저는 예방접종 같은 거 할 때 독감 접종 이런 거 하면은 그냥 같이 접수해서 맞아요. 해요. 저도 그래요. 요새는 독감 검사 키트 있잖아요. 그게 일반 내과엔 잘 없어요. 독감 검사를 하고 싶으면은 성형과 가서 하시라고. 저희는 되게 당연한 거여가지고 거기 있는 게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요새 미니랑 미니 동생이 있으니까 한 명이 아프면은 한 3, 4일 있다가 또 다른 애가 아프고 또 좋아질 때쯤 되면 또 아파가지고 이게 계속 릴레이예요 지금.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애들이 제일 힘들겠죠? 제일 아프니까. 근데 문제는 요새 열이 나고 하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등원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누가 봐줘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 그 집에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병원 데려가는 것 자체도 힘드니까. 회사나 이런 데서 아이가 아플 때뭐 같이 병가를 쓸 수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제 매번 감기 걸릴 때마다 휴가 쓰고 병가 쓰면은 어떻게 보면 눈치도 좀 보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자영업을 하시거나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병원을 데려가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하고 회사에서도 좀 유도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저출산 영상에서도 얘기한 게 근무 시간이 좀 유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침에 조금만 늦게 출근할 수 있으면 아침에 병원 데려갔다가 어디 맡겨서 출근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제 사회적인 시선이나 또 윗분들의 시선이 아이 아픈 거에 대해서 좀 곱지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그냥 뭐 원래 다 아프면서 크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많은 정책들이 좋아지고는 있긴 하지만 이 정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사회 분위기가 좀 더 튼튼하게 지켜줘야 될 것 같다.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새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또 지나면 괜찮으시겠죠? 그렇죠. 이게 특별히 큰 합병증이 없는 이상은 이게 걸리면서 아이들이 면역력을 쌓아가는 거니까 너무 모든 증상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시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조금 더 튼튼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마음을 강인하게 가지시고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이들도 힘들지만 지금 엄마 아빠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엄마 아빠도 같이 아플 수 있으니까 환절기를 빨리 잘 지내고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 화이팅! 화이팅!